예, 160페이지 중간에 환나라의 제후들은 고마의 거금머리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침을 물어보았다. 그간 피상적인 시찰과 소문으로만 들었던 고마나라의 모든 사정을 이제 직접 듣고 분명히 파악하려는 단계였다. 이제 양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부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그냥 어떤 정형화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죠. 그냥 왜냐면 이쪽 자기들 환나라의 어떤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고마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를 물어본 건데, 곡은 어떻게 다스리오?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쉽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의 먹는 일은 어떻게 관리하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스릴 일은 아니지요.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함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나해는 간나해를 먹이기로 돼 있으니, 그러니까 남녀 분업이 돼 있으니 사나해는 봄 되면 매에 올라 나무를 캐오고 나무 껍질을 벗겨오죠. 촉은 목피, 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름에는 봄에 씨 뿌린 푸성귀를 걷어오고 가을에는 감을 따고 밤을 줍고, 뭐 그냥 겨울 감과 밤 같은 건 사실 시골에 보면 요새는 그냥 주인 없이 막 열려 있는 거 많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죠. 겨울에는 말린 물을 끓여다 아내에게 바칩니다. 여자 버금머리 여울 새김이 답했다. 그러니까 먹는 건 이렇게 해결한다. 그럼 새는 어떻게 걷습니까? 이거 쉽게 물어보세요. 나라 살림살이에 쓰일 것들은 어떻게 거두어 드립니까? 그러니까 각자 먹고 살아도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물자를 제공해야 되니까. 으뜸머리님은 8의 사내 도우미들이 모시는데 그들은 저마다 몇 온에서 몇 즈문씩의 심부름무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뜸머리 그 밑에 8명 남자들이 있는데 저마다 몇 온에서 몇 즈문씩의 심부름무리, 몇 백에서 몇 천까지의 심부름무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랫도리에 거우시 나서부터 어른되기 몸미치까지 모두 모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20세 이하의 남자들을 이제 심부름 일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0세 전까지 그때까지를 일을 시킨다. 으뜸머리님을 위해서는 그네들이 모든 일을 해바칩니다. 완전히 노예로 이용한다. 명은 어떻게 다스려? 다시 물어보니까 역시 쉽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냐는 것이죠. 아이는 가시버시 사이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만약 어른되기 못 미친 간나해에게서 아이가 나오면 아이와 그 간나해는 곧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임신시킨 자의 책임이 더 크지 임신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그러기에 간나해를 함부로 만진 사나해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자를 건드리기만 해도 죽인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제 그 계획과 다르게 임신이 되면 그 사람도 죽인다. 간통죄를 이제 엄히 처벌한다는 거죠. 아, 참 그렇죠. 임신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오히려 여자의 책임도 있겠군요.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임신 가능한 처녀들은 모두 머리마루에 들어가 있다가 배우자가 정해진 다음에야 밖으로 나오니 여간에서 처녀가 강간을 당할 일은 없었다. 모두 성인식을 거친다면서요. 어른되기를 마친 사나해와 간나해는 같은 헤아림만큼씩 거쳐 나오니 짝이 들어맞지요. 같은 헤아림, 수라는 말도 안 자니까 여기서 안 쓴 거예요. 같은 헤아림만큼 거쳐 나오니 짝이 들어맞지요. 사나해는 힘이 그칠 때까지, 간나해는 달거리가 그칠 때까지 고마나라 사람으로서 살죠. 그러니까 사나해 힘이 좀 기력이 약해지면 그러나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 남자는 간나해 여자는 월경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칠 때까지 고마나라 사람으로서 살죠. 힘이 그치거나 달거리가 그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오? 허드렛일하면 살아가죠. 고마나라의 사람 헤아림에선 빠집니다. 남자 구실이나 여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니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 취급 안 한다. 늙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장사 지내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깊은 땅을 찾아 누이고 돌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고마나라 사람의 명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본 셈입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다스려요? 보세요. 몸이 잘 안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냔 말이요. 버금 머리들의 씻긴 굿으로 낫게 해줍니다. 고마는 제정일치 국가에서 고마의 으뜸 머리는 물론 버금 머리들도 모두 무당이었다. 그냥 되게 너무 반복되는데 여기 하나만 더 하면 끝내네요. 형은 어떻게 행하오? 쉽게 물어보세요. 잘못한 자를 벌 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요. 허물을 지은 놈은 그에 마주하는 만큼 죽이거나 매를 때려야 하지요. 곧 어른되기 온 나라 목고지의 마무리 마당이 펼쳐질 것인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제 그 성인식 결성식이 펼쳐질 것인데, 어른되기에서 떨어져 나간 놈들과 그동안 다른 허물 지은 놈들을, 그러니까 성인식에서 나고자들하고 다른 죄인들을 모조리 까부수는 목고지, 모조리 그냥 죽이는 목고지 모임이 잇따라 열리니, 계속 열리니 그때 보시오. 이 나라에서의 선악의 가치관은 어떻소? 쉽게 물어보세요. 옳고 그른 것은 어느 잣대에 맞춰 따지는가요? 우리 으뜸머리와 버금머리들이 정해주지요. 이만하면,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다 으뜸머리와 버금머리들이, 옛날엔 다 재판도 다 위에서 다 했으니까요. 이쯤 되면 한 나라의 국사분류인, 나라 일분류인 곡, 명, 병, 형, 선악에 해당하는 고마의 국가운영 체제를 충분히 알아본 것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 환나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차례이군요. 백산이 나서서 여울색임에게 말하자 여울색임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인기를 횃불이 밝혀진 마당 놀이판을 고정하고서 우린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좋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환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관심 있게 막 물어보고 앞으로 이제 정복해서 그 생각도 있으니까 막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쪽 그러니까 고마나라 사람은 별로 딴 쪽에 관심이 없죠. 했다. 제후들도 이제는 구경이나 좀 더 하자는 생각으로 자리를 뜨거나 저들이 따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거나 했다. 환나라에서 온 남자들도 굳이 뭐 자기네 그거 뭐 알려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이 백산 이 사람은 여자니까 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거 그러려고 상호 그 통지는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 남자들은 그러니까 정탐 파악하고 거기서는 이쪽에 물어보지 않으면 그래 잘 됐다 그럼 우린 그럴 필요 없지 하고 그냥 떠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백사는 그래도 우리끼리는 할 얘기가 있으니 들어주세요. 백사는 일어서며 여울색임의 손을 잡아주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쪽 나라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는 알 바 없다고 했잖아요. 여울색임 이쪽 고마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더 잘 되자 정반합으로 계속 이쪽은 우린 이대로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울색임님 아기 낳아 보셨죠? 그랬죠. 그건 왜 물어? 그것도 엉뚱하죠. 그건 왜 물어요? 그러면서도 여울색임은 일어서서 백산이 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아기가 자신과 닮기를 바라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그런데 어떤 애는 좀 닮기도 했지만 하나도 나하고 똑같은 애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기는 남자하고 함께 나오니까 두 사람이 이모저모가 합쳐져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사람과 완전히 같게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게 뭐 얽힌 까닭이 있는가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런 거죠. 사람이 언제까지나 자기의 있는 그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모저모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계속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섭리잖아요. 다른 사람 서로 이제 교합해서만 계속 아이가 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하면서 세상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렇게 서로 절충해서 합쳐서 돼야 된다,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백사는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이 나라와 서로 절충하여 나라를 정비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울세김과 대화를 하려 했다. 여울세김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별로 끌리지는 않았지만 백산이 워낙 친화력을 보이니 함께 자리를 떴다. 백산은 큰 나무 한 그루가 떠들썩한 누리판을 가리는 호젓한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백산이 웃음 지어 보이자 여울새김도 호의를 받아들였다. 이 다음은 여성적 에너지가 많으니까 좀 두 분 중에서 읽으면 어떨까요? 저요. 이쪽에 돌이 2개 있으니 앉으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흰나무 으뜸 마느님. 네, 백자를 그러니까 쿨이 풀어낸 거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세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백사는 자기가 하나라에서부터 거듭해서 변화를 수용해야 했던 사정들을 설명했다.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면 할 수가 있었나요? 저가 아마 변화의 시기를 타고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럴 일이 없었어요. 해도는 쪽으로 더 가보아도 바다라서. 꼭 사는 곳을 바꿔야 변화가 아니죠. 사는 곳을 옮기지 않더라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한 나라가 그럴 것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한 국가도 하나의 생명과 같거든요. 사람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초족이 움직이고 몸에는 머리카락과 피부와 손톱 발톱이 다 있듯이 국가도 으뜸머리가 시키는 대로 신하가 따라야 하고 갖가지의 백성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으뜸머리님의 하여금을 쫓아야 하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으뜸머리님도 우리에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싶어도 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늙어가면 몇 년이 지나고는 알지만 매일매일 지나는 면상은 잘 모르거든요. 국가도 사람이 병이 나는 것처럼 큰 난리가 나는 경우 말고 변화의 필요성이 눈에 띄지는 않죠. 하지만 역시 은연중에 나타나기는 해요. 사람이 늙고 변하는 것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마도 귀국의 으뜸머리님이 저희를 잘 대접해주라고 시키신 것은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지내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생길 것 같은가요? 이대로 가다간 어떤 힘이나 억지로 나라의 삶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남편인 천황과 한나라 사람들의 사이에서 큰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처지이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이나 억지에 의한 변화라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렸던 권한을 가지며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졌던 계층이 한꺼번에 힘을 잃고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막아야 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옛날 일본에서도 작은 나라 사이에 싸움이 가끔 일어났고 이긴 쪽이 힘을 가지긴 했지만 진 쪽도 이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섰어요. 진 쪽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그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디선가 살아나오곤 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물체와 달리 죽지 않아요. 일시 물러갔다 하더라도 썰물이 다시 밀물이 되듯 세상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썰물과 밀물이어야 하지 격심한 파랑은 또 다른 화를 만들어내요. 그런 걸 다스리라고 으뜸머리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뜸머리님은 일을 꾸미실 때 스스로 예 바라고 꺼리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모든 이의 바람과 어둠을 따라 꾸미시는 분이시지요. 으뜸머리님이 그렇게 공평무사한 덕이 있으면 아마도 과거 고마나라에서 물러간 사상들도 조선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지난날 힘에 때밀려 밀려간 마음이 있는 나라는 나중에 나쁜 으뜸이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지도자를 탓하고 저주하곤 하죠. 사리사욕의 눈은 멀어. 저만 잘 살려 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지만 제후이든 천황이든 다른 사람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니 실제로 지도자가 사리사욕만 있는 나쁜 사람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그 땅에 서린 과거의 원혼이 문제예요. 그 땅의 기운을 넓게 점유한 지도자의 영혼에 과거의 원혼이 서려 있으면 비록 그가 사심을 정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는 결국 그 땅의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치를 하게 돼요. 으뜸 아내님이 살았던 곳은 어떻던가요? 제 고향에는 근래 동망이 있는 지도자가 왕으로 등극하셔서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변 각 나라끼리 싸움이 많았어요. 싸움은 누가 하나요? 군대가 하지요. 한창 사랑을 누려야 할 젊은이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군대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여울새김은 물었다. 고마나라의 성인식 이전의 젊은이들은 모두 군대와 같은 조직에 들어가지만 그곳은 전쟁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나라의 모든 허드렛 일을 지시하는 대로 맡아 하는 머슴 군단과 같은 것이었다. 중원의 나라들은 백사는 중원의 여러 나라들의 갈등과 싸움의 실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렇군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역시 좋은 곳에서 살아왔던 것이군요. 그래요. 고마나라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평화를 지키면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외풍에 견디려면 더욱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도 받아들이며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운명에 떠밀려 이곳에 온 이상 우리들과 당신들의 화합과 공동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난 뭐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대의 가여운 눈빛으로 미루어 믿을 것 같네요. 서늘한 방공기 아래 두 여자는 손을 맞잡으며 크고 엄중한 주제를 마치 사사로운 잡담을 수다를 하듯 대화했다. 비록 서로가 원해서 가진 만남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여자로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수고했어요. 어떻게 중성님 뭐 한 말씀 좀. 없어요 지금 잠에 지금 이게 여기서 아까도 윷놀이 하면 에너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성적인 그거 13번 장 사랑제의 사면. 다음 달 5월에는 그들이 성인식이 마무리되는 날이 있었다. 성인식은 고마나라의 한 해살이 중 가장 큰 행사였다. 고마나라의 새 시대를 받쳐줄 주천상의 가시버시가 새로 나오는 날이었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백사는 고마나라의 참살이 맡은 버금머리 여울새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백사는 여자이기에 여자가 다수인 고마나라의 버금머리들과 쉽게 친할 수 있었다. 올해의 사람 가리는 인적 쇄신이죠. 참살이에 어긋난 두 온 20성 온이 100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른되기에 이르지 못한 5온 37놈을 죽여 없애고 힘쓰기 마친 두 즈문 3돈 27놈, 달거리 끝난 두 즈문 6온 89년을 나라살이 동아리에서 빼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맺어지는 셋 즈문 2옷 46의 가시버시로부터 나라를 이을 새 년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인식은 곧 사람가리의 의미였다. 설명을 들은 백사는 아연했다. 사람이 늙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어찌 그것을 이리도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직접 여울새김에게 고치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놀라움을 감추고 애써 태어났다. 아직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일 거야. 어차피 인간의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네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타당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은 다를 테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옳다당다 생각해도 이들의 사회에서는 자연 도태보다는 인위 도태가 보편적인 것이었다. 사회에 적합지 않은 자들을 죽여 없애는 기준이 대폭 일반화되어 있으니 평상시에도 사형수들이 몇 명이 우리 쪽의 기존관념과는 다르리라고 생각한 백사는 사형수들이 수용되어 있다는 감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럼 여울 버금머리님, 고만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죽여 없애나 구경시켜 주실래요? 예, 그러죠. 흰나무 구슬엮임 으뜸아내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백산 그걸 다시 또 그 간자를 풀어서 그냥 해석한 거죠.
여울새김은 백산을 머리나무 서남쪽 저지대의 감옥으로 안내했다. 수행자 몇만을 데리고 오솔길을 거쳐 천천히 반나절을 걸어서 갔다. 굵은 나뭇가지로 촘촘히 엮은 큰 집이 있고 가시나무로 담이 둘러쳐 있었다. 여울새김은 보초병에게 대문을 열도록 했다. 가시나무 대문이 밀려 열리고 일행은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감옥답지 않게 곳곳에 화초가 가꿔져 있고 우릉덩이와 쉼터가 있었다. 그러나 근무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죄수들은 가운데 큰 건물에 가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버금머리님, 내보낼 허물가지가 있습니까? 예, 죄수 허물을 갖고 있는 자. 여기 환나라의 흰나무 구슬엮기 무뜸 아내님이 우리나라 감옥에는 어떤 죽임과 피할 눈이 있나? 보자 하신다. 사형수가 있나? 보자 하신다. 건물문은 대문보다 더 굵은 나무로 지어 있었다. 빗장을 떼고 밀어 열자 중앙 통로가 보였다. 양옆으로 굵은 나무를 묶어 견고히 지어진 감방이 들어서 있었다. 이분에게 죽일 놈들의 죽일 까닭을 알려주라. 옥졸들은 금빛 동정이 붙은 백상의 차림새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여울새김의 명령도 있었지만 근래에 환나라의 사절단은 잘 대해주라는 으뜸머리로부터의 지침이 있었다. 백사는 옥졸들에게 물어 죄수들과 이번에 처형될 자들을 알아보았다. 저 사람은 무슨 죄로 있지요? 감방 속에 앉아있는 자 하나를 가리켰다. 속인 허물입니다. 저 사람은요? 다시 옆방에 수용된 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훔친 허물입니다. 저 사람은요? 그 다음엔 맨 안쪽 방에 온몸이 묶인 채 있는 자들을 가리켰다. 사람을 죽인 자이기에 무거운 되갚음으로 다스리려 합니다. 저 사람도 사람을 죽였소? 그 방의 여러 사형수는 한데 묶여 있었다. 백사는 같이 묶인 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은 간나해를 제 맘대로 맞닿았기에 죽임과 피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랬는데요. 그제 저녁 머리마루의 한 간나해가 조금 때만큼 잠시 밖에 나갔었는데 덮쳐서 안아버렸지 뭐유. 그리고요. 간나해가 소리 지르자 돌보미들이 나서서 잡았죠. 그게 전부인가요? 백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예, 큰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죠. 왜 그러세요? 함께 있는 여울새김은 그걸 왜 묻느냐고 눈알을 돌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백사는 말로만 듣던 이들 나라의 법규를 직접 확인했다. 자, 이제 들어가실까요? 여울새김은 함께 온 수행병사 일행과 돌아가기를 권했다. 그냥 가라고 봤으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버금머리님 혼자 돌아가세요. 전 여기 하루 더 있겠어요. 아니 왜요? 고만 하나 더 구경하려고요. 얘 뜻대로 하세요. 그럼 먼저 갈게요. 하재에 모시미들을 보낼까요? 그러니까 내일이란 말 뭐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옛날에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오늘하고 모레는 그냥 그런데 한 그럴 말인데 내일은 그 한자로 되니까 안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재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재에 모시미들 수행원들을 보낼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돌아가죠. 그래요. 잘 놀다 오세요. 고만할의 버금머리는 사절단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사는 이곳이 남자 못지않은 체격에 무장도 하고 있었으니 혼자 더 머물겠다고 해도 걱정해 줄 필요가 없었다. 백사는 홀로 고만하라의 마을에 남았다. 여관을 찾아보았으나 이곳의 삶은 집단화되어 있어서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는 곳이 없었다. 게다가 어느 남자보다 큰 체격에 칼까지 차고 있는 그녀를 받아줄 집은 없었다. 길에서 마주친 몇몇 아내자는 기겁을 하고 피하기도 했다. 백사는 자기가 왜 남았는지도 어리둥절했다. 날이 저물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기슭으로 올라갔다. 풀숲에 털썩 앉아 하늘을 보았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초승달을 바라보며 자문하던 백사는 날이 어두워지자 흙을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내려갔다. 마을은 밤이 되자 불편고독시 조용했다. 쌀이나무 집들이 즐비한 마을을 지나 통나무로 튼튼히 지어진 머리가둠집을 다시 찾아갔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울새김과 함께 들어갔던
큰 가둠집의 오른쪽 세 번째 감방에서 문으로부터 두 번째 자리에 묶여있던 사형수가 여자를 품은 죄로 처형될 자였다. 백사는 그의 순한 눈망울과 둥그스름한 뽀얀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높지 않은 가시나무 담장을 조심조심 딛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 누구냐, 보초병이? 소리쳤다. 이때 뭔가에 홀린 듯 백사는 평소와 다르게 변해 있었다. 칼집에 낀 채로 검을 휘둘려 목덜미를 후려치니 지키던 자는 쓰러졌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자는 맥없이 쓰러지는 동료를 보고 겁먹어 뒷걸음질했다. 옥졸들은 고마 사람 중에서도 성인식을 거치지 않은 20세 이하의 어린 자들이었기에 백사는 그다지 무예가 있지 않은 여자임에도 제압할 수가 있었다. 다시 큰 가둠집의 문을 열고 사형수의 방을 찾았다. 감옥의 문살은 환나라의 검으로 자를 수 있었다. 초닷새 달밤에 칼을 빼들고 오는 백산의 그림자를 보자 사형수들은 곧바로 칼로 죽이려는가 하고 떨었다. 얼굴을 분별 못하는 어둠 속에 백산은 얼른 두 번째 묶인 자의 포승을 자르고 잡아끌었다. 어서 나오라. 무엇이죠? 그건 나중에. 가만있어봐. 이거 앞에 세 번째 감방에서 두 번째 맞네. 두 번째 묶인 자. 무엇이죠? 나중에 얘기한다. 칼을 빼든 백산의 모습에 겁먹은 옥졸들은 나갈 문을 그대로 열어두었다. 백산은 구해낸 사형수의 손을 잡고 먼저 있던 야산기슭으로 뛰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듯 뒤는 조용했다. 풀숲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쉬었다. 사형수도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저를 빼내주신 분은 고맙습니다만 누구신가요? 혹시 환나라 사람인가요? 그는 먼저 번에도 환나라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남자만 보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여자지만 짐작이 같다. 예, 맞아요. 이름이 무엇이죠? 시죠? 백산이라고 해요? 백산은 자기 신분은 밝히지 않고 이름만을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녀의 신분을 눈치채는 듯했다. 이미 그녀는 고마나라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이곳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 높은 님이신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하러 오셨군요. 당신은 이름이 뭐죠? 별빛 내림이라고 해요? 그는 머리 위의 하늘과 저 앞의 달을 번갈아 보고는 대답했다. 당신 왜 그랬죠? 당신 나라에서는 여자를 함부로 만지는 것이 큰 죄라면서요? 백사는 손가락을 들며 물었다. 15살의 아랫도리에 거우시 나고 5년을 참았고 어른 되기 마땅해 들어가니 가서 가까이 갓나이들을 두고 살면서 한 달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내가 그 애한테 너를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그 애는 싫다고 하면서 만약 자기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소리 질러서 죽이겠다고 하더군요. 가까이 오더라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말아야죠. 말하면서도 백사는 그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어차피 이성에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니? 예, 정말 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갓나이들은 가만히도 잘 살아가는데 사나이는 갓나이 없으면 못 참는지. 달려들면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렸다고 죽어나가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인데 어찌됐든 저 스스로 일으킨 일이고 보니 어떤 일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남녀가 서로 만나야 하는 것은 순리예요. 누가 구애를 먼저 하든 서로가 사랑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남자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 삶의 본질이니 무슨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구애를 안 한다면 여자들도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건 님의 말씀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아쉬운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조심히 다가가 조용히 의사를 확인하고 안 되면 물러서면 되지 않을까요? 어쩌다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걔가 소리치면 끝장이죠. 나날이 걔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걔가 가까이 와서 소리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아니 전혀 안 그랬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갓나이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설마 그 여자가 괜히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 애와 가까이 마주치니 나도 그 애도 놀랐죠. 나는 나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려 그 애를 껴안을 꼴을 보였어요. 그때 아무래도 솟는 마음침을 내려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욕정이 끓어오르는 걸 억제 못하겠다. 그 애가 소리치자 잘못된 걸 알고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니 그래 겨우 껴안으려 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게요? 백사는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물었다. 내 정도는 가벼운 허물이 아니에요. 그냥 닿았다는 것으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백사는 눈물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별빛 내림도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백산이 끌어안을 듯이 팔을 벌리자 별빛 내림은 와락 달려들어 그녀를 껴안았다. 아 이게 무슨 느낌인가요? 그대로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 그대로 땅으로 꺼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함부로 느끼지 말라고 그렇게도 막았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인간의 당연한 삶이에요. 당신은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님은 너무 뼈가 딱딱한 것 같아요. 아니 뼈가 무른 사람도 있나요? 여기 여자들은 그런가요? 우리 갓나이들은 그래요. 이곳 여자들이 너무도 보드랍고 풍실한 몸뚱이를 아직 만져보지 않은 자로서는 뼈대마저 딱딱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당신네 여자들 마치 보드랍지 못해서. 그래도 아쉬운 대로 당신 기분을 풀어줄 만은 하죠. 예, 좋아요. 근데 님은 또 달리 몸이 커서 눈앞을 꽉 채우니까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 느낌도 있어요. 좀 더 만지고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만이에요. 날이 새면 나도 갈 테니 당신은 멀리 가서 살 길을 찾아요. 백사는 옷을 벗어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가엾은 이국 청년을 위해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게 이렇게 기쁜 것이로군요. 그건 처음의 단계일 뿐이에요. 쾌락을 주차하는 그런 사랑은 어느덧 그 한계가 드러나요. 진정한 생활은 올바른 규범에 따라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기쁜 일을 스스로 마다할까요? 못하니까 더하지 못할 뿐이죠. 학문을 하고 수도를 하면 가능해요. 그런 건 빼어난 자들만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 스스로 모든 일을 도리에 맞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신에 대한 믿음을 극복해야죠. 우리는 으뜸머리 말고는 믿지 않는데요. 으뜸머리님은 고마 우덜님을 믿고요. 신 우덜님은 함께 믿어야죠. 우덜님이 신이죠. 우리는 으뜸머리님의 우덜 섬김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좋은 나라가 되려면 재정은 분리해야 하는데 제사와 정치는 분리해야 되는데 백사는 상대가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이 땅에 실현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에서 털어놓았다. 옅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체온을 공유했다. 별빛 내림은 백산의 몸 곳곳을 만지고 입맞추며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탐하듯 했다. 오타가 있네. 먹이를 탐하듯 했다. 그런 중에도 백사는 끊임없이 대화를 유도하며 서로의 영혼의 교류도 병행하도록 했다. 그녀는 신체의 쾌락만을 위한 몸의 접촉은 부도덕하다고 믿기에 청년을 하여금 진심으로 그녀 자신의 마음도 받아들이게 하고 싶었다. 몸을 만지는 것은 서로가 친해지고 마음으로 아껴주면서 하는 것이어야 해요. 육체만의 탐욕이어서는 안 돼요. 아, 너무 기뻐요. 그래요. 저는 님을 더없이 사랑해요. 하지만 님은 저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는 못하잖아요. 님은 한나라 으뜸머리의 으뜸한 애시라는데 그렇기는 해요. 나는 당신을 내 맘대로 위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듯 나를 만지는 데는 그만큼 나와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동안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의 만남을 불륜으로만 그치지 말게 해야 해요. 잘 모르지만 님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저도 잘 알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편 고마나라의 서울에서는 국가적 행사의 준비가 되어갔다. 초청을 받은 환나라에서는 이 기회에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웅과 우사, 제의랑, 운사, 기룡은 낮에 고마의 서울로 출발했다. 이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여 저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천황님. 빛내들 꼴에 미리 와 있던 풍백이 맞아주었다. 그런데 왕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백산후는 왜 보이지 않는가? 아침에 남서쪽 머리가둠집으로 시차를 간다고 하셨는데 여울색이 낀 버금머리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중 와 있는 고마나라 버금머리 중에 여울새김도 있었다. 거기 남겠다고 하셔서 여울새김은 태연히 말했다. 무엇이라고? 환웅은 놀라고 분노했다. 나라의 귀한 여자를 혼자 객지에 두고 오다니. 잠시 여울새김과 그 일행들을 탓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생각의 차원이 다를 것이라 여기고 이내 돌아섰다. 우사와 운사는 여기 남으시오. 풍백은 그곳을 알면 함께 갑시다. 환웅은 10여 개의 군사를 데리고 남서쪽으로 말을 달렸다. 급히 달리니 자정전에 머리 가둠집에 올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불을 밝히고 부서진 감옥을 수리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환웅 일행은 밖에서 목소리만으로 그들에게 물었다. 저녁에 웬 갓나이가 나타나 가둠집 지킴이를 때려 누이고 허물 입은 놈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나? 잡아주겠네. 마을 한이 쪽 메밀 언덕배기로 갔습니다. 한이가 서쪽인가 모르죠? 알았네. 환웅 일행은 다시 쉬지 않고 달려 이내 마을을 지나 언덕배기로 갔다. 숲이 보이니 말을 천천히 움직여 찾아보았다. 언덕배기 아래 숲이 적당히 깔린 곳을 10여 명이 수색하다 보니 곧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왕후님, 어마. 환웅과 일행은 곧바로 모여들었다. 모여든 그들 앞에 보이는 그녀는 벌거벗은 채 한 남자의 애무를 받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백성은 놀라 일어나 앉았다. 별빛 내림은 무서워 몸을 움츠렸다. 이런. 환웅은 분노하여 백산의 뺨을 쳤다. 백산은 할 말이 없어 울기만 했다. 저놈을 죽여라. 병사들은 별빛 내림을 넓은 곳으로 데려가 죽이려고 잡아 끌어냈다. 아,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범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그녀보다 힘이 세 보이지도 않으니 그녀의 말은 믿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잘못은 더욱 큰 것이 아닌가? 그럼 당신은 저놈이 가련해서 그랬단 말이오? 환웅도 고마나라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지금의 당혹스러운 사건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다. 그럼 같은 죄인들 모두 다 풀어주고 위로해야지 저놈 하나 구제해준다고 될 거 있어? 환웅은 돌아보고 자, 어서 처단해야 했다. 안 돼요. 다시 백산이 입을 열었다. 넓은 달빛 아래 그녀의 나시는 서늘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러면 너희들 중 아무라도 종으로 삼든지 해라. 환웅은 다시 지시했다. 아무튼 죽임을 면해준 것이었다. 환웅은 백산이 측은했다. 웃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고 선 채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이 알지 않소. 하지만 근래 나하고 대화가 적었던 것을 알겠소. 당신이 생각하는 불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불만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고운 심성을 나도 아니 염려 마시오. 하지만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근간에는 분명 나의 불찰이 있을 것이오. 백산이 왕자를 낳아서 유모를 겸한 시녀를 더 붙여준 뒤로 백산은 시녀들과 함께 아이돌 보기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가끔 회의에 참석하며 자신의 일은 계속할 수 있었지만 남편인 환웅천왕과는 밤에 함께하지를 못했다. 이번에 고마나라 십찰단에 합류한 것도 제후들과 같은 자격으로 간 것이지 왕비로서 천왕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근래 환나라의 남자들이 고마나라의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제후들도 차차 고마나라 여자들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 있었다. 제후들은 국경에서 연애를 베풀며 고마나라의 여자들을 초청했다. 과부는 물론이고 남편에게 말하고는 환나라 제후의 연애에 참석해 하룻밤을 지내고 좋은 식품과 옷을 얻어가는 고마나라 여자들도 많았다. 하물며 천왕인 환웅에게는 말할 나위 없었다. 제후들은 자기가 겪은 좋은 여자들을 추천해서 환웅에게 올려보내니 환웅은 매일 밤 새로 찾아오는 여러 고마나라 여인 중에 골라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 와중에 백산은 단지 왕자를 기르는 직책을 가진 한 신료로만 보였다. 천왕께서 저를 더 가까이 해주셨으면. 백산은 조심스레 자기가 느끼는 부족감을 고백했다. 나의 그동안의 일은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였소. 고마나라를 잘 알아야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아니오? 게다가 그들의 사회는 여성 지배 사회이니 여자를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소. 할 수 있는 한 많은 여자들과 대화해 보아야 그들 사회의 실상을 편견 없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었소. 이제 그 단계는 다 거쳤으니 앞으로는 당신의 자리를 다시 살피겠소.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면서 했던 약속 아시겠지요?
기슭 아래 반원을 지어 둘러싼 병사들의 횃불이 환히 비치는 중에 백사는 젖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소, 사람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이 오늘 이토록 마음 아파했던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오. 천황님, 백사는 자기 몸이 아랫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끄러움도 있고 벌떡 일어나 환웅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스코트는 했네요. 네. 이것도 좀 한 말씀 해줘야지. 글쎄 오늘은 에너지 뭐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 살 여기 보니까 살육. 네. 육이 그 네, 육체육이 아니라 아니에요. 무슨 육실하다 뭐 그런 거죠. 육실은도 육, 뭐 이 몸을 육신으로 뭐 나눈다. 육실 6가지를 뭐 쪼갠다. 육실할 놈뭐 아니 그쵸? 그것도 6육이고 요거 같은 살육도 2육이고 그냥 참하다. 이게 모양 그 글자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에 그거는 더욱 더 그러니까 참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저는 지금 그 정민 그 에너지 상태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쪼여 있고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 취해가지고 좀 막 꾸벅꾸벅 했는 것 같은데. 남녀 대립이 지금 막 있으면 많이네.